네, 오늘은 또 어떤 말들이 정치권에서 나왔을까요? 먼저 3위입니다. 약자와의 임의 동행.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1호 공약, 약자와의 동행을 두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약자와의 동행, 서민 경제를 제1호 공약으로 내세웠는데 왜 웃으세요? 강자와의 라고 동행이면 말씀을 몰라도 약자와의 동행이라고 하니까 주 120시간으로 약자를 임의 동행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이런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윤 후보의 주 52시간제 폐지 발언 등을 들어서 공약의 진정성에 의문을 제기한 건데요. 참고로 상대가 약자이든 강자이든 임의 동행은 상대방 승낙이 있어야만 가능하겠죠. 자, 1위 보죠. 선대위 영입 논란 이번엔 국민의힘. 국민의힘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영입된 일명 비니좌 노재승 씨의 과거 페이스북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 뉴스 설계에서 잠깐 다뤘었는데요. 논란이 계속되자 노 위원장은 5.18 관련 발언은 민주화 운동에 대한 토론 자체를 막아버린 형태에 대한 비판이었고 정규직 제로 발언은 작은 회사를 운영하면서 가졌던 애환을 표현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앞으로는 공동선대위원장으로서 말과 행동에 신중하겠다고도 말했지만 민주당은 과거 발언도 봐줄 수 없다는 분위기입니다. 이리 보시죠. 진짜 존경하는 줄 알더라. 오늘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말이었습니다. 존경하는 박근혜 대통령님 그랬더니 진짜 존경하는 줄 알고 그래서 아저 표 얻으려고 진짜 존경하는 척 하는 거 아니야? 이런 분들 계시던데 그 전혀 아닙니다. 말이란 맥락이 있는 거죠. 맥락이. 앞뒤 맥락이. 지난주 청년들과 만난 자리에서 사용한 존경하는 표현을 두고 논란이 일었었죠. 오늘 이 후보 그게 그 뜻이 아니라며 다시 한번 정면 반박했습니다. 여러분이 픽한 오늘의 썰 무엇인가요? 예, 강정 아나운서가 세 가지 썰을 준비해왔습니다. 먼저 성일종 의원님이 하나 픽하셔서 촌철살인을 좀 더해주시면. 진짜 존경하는 줄 알더라. 예, 이재명 후보의 존경하는 최근 박근혜 발언이죠.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예. 진짜 존경하는 줄 알더라고 하면서 존경하지 않는다는 마음을 음, 이렇게 표했잖아요. 예, 표만 되면 뭐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재명 후보의 이 이중성을 그대로 이게 국민들한테 알려준 아주 하나의 단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근데 저희도 어제 이 주제를 잠깐 다루는데 사실 이재명 후보가 전직 대통령인 박근혜 씨를 이렇게 존경했을 것 같지는 않은데요. 저도 존경 안 할 거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네. 표를 받아야 되니까 정 의원님은 존경하세요? 중도로 가야 부러우시는데? 중도로 가야 되니까 네. 그냥 존경하는 박근혜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하신 것이지요. 그러다가 예. 보니 이게 이제 지지자들로부터의 비난을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이 후보자의 이중성을 나타내는 것이죠. 뭐 그 질문을 존경할 주셨는데, 수는 없죠. 자, 그 말씀 주셨는데 어쨌든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한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분에 대한 예우적 측면에서 이해는 갖춰야지요. 예. 그래서 존경합니까? 아니 존경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고 전직 대통령으로서 우리가 존중하고 또한 시대를 책임졌었던 분에 대한 그 마음은 갖고 있어야 한다는 거지. 존경을 하지 않는데 존중을 하시는군요. 좋은 해석인 것 같습니다. 뭐 예. 그건 뭐 아니 일단 그 말씀 존경하지 존중하겠어요. 않는다고는 안 하시고 그 말씀 그 존중하겠습니다. 말씀 자체를 또 존중한다는 예, 말씀이죠. 예, 예, 안민석 의원님도 하나를 픽해서 촌철살인을 더해주시면. 약자와 동행을 한다고 하면서 기득권과의 연대하고 동행을 한다. 그렇게 윤석열 후보가요. 네. 어제 그 특히 이제 노재성 음. 그 공동선대위원장의 이제 이야기인데요. 예. 저는 이분의 이야기, 이분의 그동안 했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일베의 사고가 이런 거구나. 전두환을 찬양하고 5.18을 폄훼하고 또 가난한 자를 또 비하하는 이러한 밀림 속의 강자의 목소리. 근데 이것이 한 젊은 공동선대위원장의 목소리가 아니라 윤석열 후보의 생각과 가치를 담은 코드 예. 인사가 아닐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것을 어디에서 뭐 사과도 하고 해명도 하고 그러는데요. 저는 이건 좀 청년들에 대한 모독이고요. 뭐 나름대로 이제 청년들을 대표하는 그런 선대위원장으로 영입을 한 것 같은데 저는 예. 이런 분들은 좀 보기가 좀 거북해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그래도 5.18을 폄훼하는 그런 분들을 우리가
화면에서 보고 그런 분들의 이야기를 용납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사과 말고 사퇴를 했으면 저는 좋겠습니다. 노재승 안 해만 위원장이 사퇴. 안 해만 할 수 없고요. 5.18 폄훼를 얘기하시는데 5.18 폄훼한 적이 없습니다. 그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또 저희 당의 입장을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5.18 그 민주화 유공자법도 김영삼 대통령 때 만들었고요. 국립묘지도 그때 만들었습니다. 이번에 공법단체도 제가 주도를 해서 해드렸고요. 또 제가 법안도 헌법재판소에서 판결이 났기 때문에 5.18 유공자들의 정신적 피해까지도 보상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국회에서 제일 먼저 법안을 제출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당을 비롯해서 이 위대한 광주의 정신은 계승의 정신이고 발전을 시켜야 될 일이지 그 어느 개인적으로 이런 걸 폄훼하거나 뭐 한마디 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 당으로 전염되는 일은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국민들께 말씀을 드리고 여당도 그런 부분은 좀 인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규직 제로인 세상을 만들겠다는 분이 어떻게 공동선대위원장이 되고 이분이 어떻게 청년들의 목소리를 대변한다고 봅니까? 그건 노동의 유연성을 얘기했을 거라고 저 개인적으로 예측을 합니다. 그렇게 그렇습니다. 노재승 선대위원장이 해명을 했고요. 저는 다만 이제 5.18 관련 저도 발언은 기업을 해본 사람이지만 네. 노동의 유연성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잘 나갈 때도 있지만 안 나갈 때도 어려울 때도 있기 때문에 그 과정마다 조금 유연성을 가지는 게 좋습니다. 예, 노동의 5.18 유연성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저희가 다른- 정규직 제로를 만들자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까? 저는 제가 볼 때 이분은 예, 이 시대에 일단 맞지 않는 5.18 분이에요. 관련 발언은 당시 페이스북에 노재승 선대위에 썼던 거는 그게 성역이 되냐, 그러니까 역사왜곡 특별법 관련돼서 토론조차 막아버리는 운동, 뭘 감추고 싶길래 요 정도 표현이었는데 당시 공유한 유튜버가 노재승 선대위원장이 공유했던 유튜브가 약간 구구적 관점에서 들어가 있는 5.18 민주화운동을 폄훼하는 관점의 내용이 조금 담겼다가 이제 정리된 근데 왜 팩트입니다. 영상을 삭제했을까요? 예. 그 영상에 그러니까 공유했던 영상에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게 팩트여서 저희가 확인된 팩트를 말씀드리고요. 그럼 이제 그분 자, 그대로 가는 겁니까? 네.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아니 지금 거기에 큰 문제가 있나요 지금?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 주제로 그런 것들이 있으면 여당에서 문제 제기하십시오. 또 뭐 걸르는 것도 여당의 목이고 여당에서 이제 조동원 같은 선대위원장이 이렇게 낙마를 했는데 또 그게 야당의 목이었으니까 여당에서 전 뭐 그런 문제 제기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런 예. 분이 그대로 화면에 비치는 거는 제 이론은 뭐 그다음 나쁘지는 않습니다.